엄마들 리스트 페인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 페인이 이렇게 있는데 애기를 이렇게 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방 디지즈를 해서 이 손목의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초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딱 그 원인이 이 메카니컬 그 로드가 여기에 많죠. 기계적인 부하가 많이 생겨서 통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유가 분명한 거는 거기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저기 스키를 타다가 무릎에 이제 트라우마틱 인저리, 즉 외상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분명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고객들은 외상이 이겨오는 고객들이 아니죠. 예, 필라테스 수업을 받든 물리치료 수업을 받든 대부분 다 어느 통증이 많습니까? 어떤 외상으로부터 오는 통증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계적 통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계적 통증은 어떤 과사용 증후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사용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딘가가 과하게 사용이 되지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인모빌리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퍼지는 곳이 있다면 그 반대쪽에 극으로 뭐가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빌리티가 작아지는 부분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빌리티를 증진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해서 주로 이완 패턴을 많이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완을 해줄 때를 이완을 해줘야만이, 그리고 너무 과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데는 대부분 다 instability죠.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이게 불안정한 곳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stabilization, 이게 안정화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는 이 바른 자세라는 이 큰 결국은 이 숲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딘가가 immobilization 되어져 있는 곳을 찾고, 그리고 mobilization 되어져 있는 곳을 먼저 검사를 하고, 네, 이 검사는 어떻게? 전체 홀바디의 스태틱 자세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자세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딱딱해지거나 혹은 움직임이 없는 곳은 주로 이완 패턴을 쓰게 되지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alter movement라고 하죠. 변형된 움직임이 있는 것. 네, 이런 변형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변형되지 않은 움직임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움직임을 찾아줘야 되는데 변형된 움직임을 올바르게 찾으려면 뭘 써야 되냐면 반드시 얘를 써야 돼요. 네, 브레인의 이 콜텍스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변형되어진 움직임을 바로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 움직임의 평가를 통해서 토글을 이용해서 이걸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을 하는데, 흔들리는 도구 위에서 무엇을 내가 동작들을 통증이 유발되어지건 아니면 일상생활 동작들을 하게 되지면 브레인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변형되어진 움직임을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펄추베이션이 훨씬 더 커져요. 이 몸에서 불안정이 기전이 생기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이 진화의 패턴 과정에서 이건 인간의 고유한 성격이죠.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 브레인에서 무엇을 쓰게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템을 내가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내 저 안쪽에 있는 기억을 꺼내서 쓰게 되지는 거죠. 근데 이 저 안쪽에 있는 기억을 꺼내서 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어 트레이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코어 트레이닝이 저 안에 있는 그 기억을 끌어쓸 수가 있게 되냐면 이건 프라이머리 무브라 이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앉고 기고 서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코어가 굉장히 발달되지, 코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피드백 트레이닝이니까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 가지고 태어난 거를 살면서 어떻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잊어버리게 된 거니 이 잊어버린 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인지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브레인에서 인지 시스템을 돌려서 걔를 끌어와주고 걔가 먼저 기본이 돼지고 안정이 되어지면 팔다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사용되어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도구들의 센서들이 외부
감각이죠. 이런 외부 감각을 센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외부 감각기가 브레인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센소리 모터 트레이닝에서는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이 브레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펄추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맨날 하던 움직임은 도전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전의식이 없는 움직임에서는 이 커그니션, 즉 브레인을 쓸 수가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 커그니션이 안 되니까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 커그니션, 브레인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들을, 비슷한 움직임들에도 프로그램이 바뀌면, 도구들이 바뀌면은 다른 움직임들로 이제 자극이 받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국은 모터를 정상화시켜주는 게 이제 움직임 평가를 통한 토구 센소리 모터 트레이닝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시고요.